여름방학이 끝나고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야자를 하던 중이었는데 또 끊어졌네. 머리가 흘러내려서 높게 올려 묶었는데 또 끊어졌네.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책상 서랍에 손을 넣고 더듬더듬 거렸어요. 이거 누구 거지? 빨간 머리끈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쓰고 주인 나오면 줘야겠다. 저도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는데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게 느껴졌어요. 제이인가? 생각하던 그때 갑자기 제 머리채를 획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리도록 차가운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두피를 다 뜯어낼 기세로 손톱을 세워 긁는데 전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한순간 뚝 멈췄어요. 예쁘게 해줄게. 야. 야. 야, 일어나. 뭐 언제까지 잘 거야. 꿈이었구나. 수능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책 펴고 자습해. 네. 잠을 잘 못 자니까 두통이 심해지고 계속 몸도 무거웠어요. 자냐? 고3이 잘한다, 그지? 얼른 나가서 세수하고 와. 제 발밑에 틴트 하나가 굴러왔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긴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떨어뜨리잖아. 그런데 그리고 그때 눈앞에 불쑥 하얀 팔이 나타났습니다. 새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에 색깔이 다른 머리핀 3개가 올려져 있었어요. 뭐 하고 싶어? 저는 겁에 질려 힘들게 입을 뗐어요. 빨갛은 거예요. 예쁘게 해줄게. 제 머리에 꽂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더듬더듬 목 주위를 만져보니 제 긴 머리카락이 당장이라도 제 숨을 끊을 듯 꽉 조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 진짜 깜짝이야. 야, 나 그냥 머리에 뭐 묻어서 떼주려고 그런 거야. 미안. 나 온 줄 몰랐어. 제이 손에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달려 있었어요. 저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곧바로 사물함을 뒤져 가위를 찾아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야, 어디가? 야! 제 긴 머리가 이제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서걱 서걱 제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뜯기는 기분이었죠. 그때 콧노래가 멈추더니 어디 있지? 찾는 거야. 어디 있을까?
여기까지 찾아올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 있을까? 첫 번째 칸, 여기도 아니고 두 번째 칸을 지나 제가 숨은 세 번째 칸에 어디 있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해. 제발, 제발, 제발 오지 마! 그런데 또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화장실 밑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여기 있네. 전 그대로 머리채가 잡혀 질질 끌려갔어요. 결국 또 저는 교실 제자리에 앉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머리가 아닌 한쪽 눈을 억지로 벌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칼끝 같은 날카로운 펜이 제 눈을 찌르듯이 다가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랑곳 않고 제 눈꺼풀이 찢어져라 쭉쭉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릿한 핏물 같은 걸 입가에 억지로 발라댔죠. 그러더니 손거울을 제 얼굴에 바짝 들이댔어요. 예쁘다. 웃어봐. 얼굴을 뒤덮은 머리카락 사이로 아주 재밌어 죽겠다는 듯 찢어진 눈이 보였어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쳤어요. 얼른 이곳을 벗어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빈 교실로 들어가 손잡이를 꽉 잡으며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때 뭐야? 꼼짝없이 이제 끝이구나 하던 그때 낯선 교복을 입은 여자애가 할아버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허공에 대고 말을 하더니 한 발 한 발 제게 다가왔어요. 언니가 인형이에요?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두고 그 애는 메고 온 가방에서 급하게 물건을 꺼냈어요. 그건 무당이 쓸 법한 부채와 방울, 그리고 목주머니였어요. 그 애는 한 손엔 부채를 쫙 펼쳐들고 다른 한 손으론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부채를 탁 접고 부채 끝으로 제 옆구리를 가리켰어요. 거기 있었네. 언니, 그 주머니 속에 있는 거 놔주세요. 그 말에 전 더듬더듬 주머니를 뒤졌어요. 이거? 빨간 머리끈. 그 처음에 있었던 거. 제가 서랍에서 찾았던 그 빨간색 머리끈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 애가 머리끈을 받아 오색 복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그럼 언니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제가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확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정말 이제는 다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안도감인가? 그리고 그 애는 제게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았다. 뭐? 그 친구가 안녕히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문고리를 닫은 순간 응. 갑자기 눈빛이나 표정이나 분위기가 싹 바뀌더니 네가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중간에 얘기하던 할아버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아,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모시는 적이구나. 아. 무당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다행히 끔찍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필 제가 그 여자의 인형이 됐을까요? 야, 너 왜 그래? 야, 정신 좀 차려봐, 야! 그리고 그 무당 아이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교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정말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리고 교육을 향한 남다른 열정으로 한 가지 큰 결심도 하게 됐죠. 산골 오지에 있는 분교에 가겠다고 자원을 한 겁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1시간 넘게 걷고 또 걷다 보니 아담한 학교 건물과 그 앞에 삼삼오오 모인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이셔요? 그래, 맞아. 안녕. 4학년 금자와 6학년인 기순이, 2학년 덕구, 5학년 만철이. 아, 기순이 등에 업힌 갓난쟁이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깍두기였고요. 저는 순박하고 해맑은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에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임한 김정옥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차시는 거 있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내가 그 기운 잘 쓰는 남자 선생님 필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구만. 저 대나무 꼬챙이 같은 손가락으로 저 전군 하나 제대로 갈궜어 저거. 해본 적은 없지만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지 믿고 맡겨달라는 저를 교장 선생님은 어느 건물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김 선생이 여기를 좀 살려봐. 서울에서 왔으니까 뭐 어련히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얼떨결에 열쇠와 손전등을 받아든 저는 최근에 관리를 좀 못했다는 최신식 과학관. 저는 삐걱대는 문을 겨우 열고 과학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를 보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방치가 됐는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고 실험 도구들도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자, 다음 날 과학관을 청소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섰습니다. 그런데 과학관 입구 바닥에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뭔가 까만 원이 일렁이고 있는 거예요. 그 까만 원은 엄청난 숫자의 8이 떼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주먹만한 돌멩이를 하나 주워서 그건 죽은 물고기들이 만든 거대한 원이었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남겨놓은 표식처럼.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걸 보자마자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명색이 과학관 담당이잖아요. 이대로 그냥 둘 순 없잖아요. 저는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 힘겹게 물고기 사체를 치웠습니다. 또 다음 날 과학관을 마저 치우려고 일찍 관사를 나섰습니다. 저건 또 뭐지? 저 멀리 과학관 건물 벽에
뭔가 또 동그랗게 점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벽에 찍힌 점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이 아니라 머리에 못이 박힌 개구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둥글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꼭 누가 전시라도 해놓은 것처럼.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더 끔찍한 일이 생기기 전에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꼭 좀 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요. 과학관 앞에 어제는 물고기가 죽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개구리가 잠시만요. 그 개구리 물고기 죽은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나가갖고 이러세요. 이러세요. 아유 별걸 다 갖고. 사이코패스가 학교에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신경도 안 쓰고 저는 행여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음 날 뭐가 죽어 있을까 봐 과학관으로 향할 때마다 심장이 무섭지. 다행히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잔인한 처형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나흘 후 과학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몸통 한가운데 못이 박힌 채 긴 혀를 늘어뜨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전 너무 무서워서 이곳에 오기로 했던 결정이 너무너무 후회되고 당장이라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제가 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애들인데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사로 돌아와서 한참을 더 울다 지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귓가에 울리는 망치질 소리에 저는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 또 왔다. 뭐야, 과학관에 못 박는 소린가? 그 사이코패스가 다시 나타났나?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에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망치질 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검은 옷의 남자가 제 발에 못을 박고 있었어요. 어이 뭐야 이거. 몸이 쉬도록 울부짖자 그 남자가 몸을 일으키고는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한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망치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니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저 혼자만 누워 있었어요. 아, 악몽을 꾼 건가? 그런데 망치질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학교, 정확히는 과학관 방향에서요. 이거 꿈이 아니잖아. 진짜 범인이 나타난 건가? 여전히 무섭고 두렵긴 하지만 지금 꼭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른 침을 삼키면서 관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도착하니 달기 피를 흘리면서 못에 박혀 있었어요. 그때 과학관 옆 풀숲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풀숲을 헤치면서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도망가는 검은 뒤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너 누구야? 거기서!
저는 죽기 살기로 그 검은 뒤통수만 보고 뛰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온몸이 긁히고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잡힐 듯 말 듯 좁혀지지 않는 거리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마지막 힘을 쥐었잖아요. 목덜미를... 잡았어. 그런데 고개를 돌린 사람은 설마. 5학년 만철이었습니다. 만철아, 네가 왜 여기? 네가 한 거 아니지? 방금 저 다 네가 한 거 아니지? 안 들킬 수 있었는디. 그럼 전에 물고기랑 개구리도 너가 다 그런 거야? 그건 내가 한 거 아닌디. 다른 애들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잔인한 짓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했다고? 이게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등교한 아이들을 모두 과학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죽여서 과학관에 걸어놓은 거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냥 지들끼리 논 건지. 저거 따라한 거예요? 교실 뒤에 있는 판넬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진화놀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아이들에게 죽였어? 차례차례 무엇을 죽였냐고 물어봤죠. 너는? 지는 물고기 죽였어. 너도? 물고기부터 닭까지 범인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설마. 아니에요. 진아 아직 못했어요. 아직 남은 게 있었나? 그때 제 머릿속에 진화의 과정 마지막 단계가 떠올랐어요. 그 마지막은 바로 사랑. 오. 이게 뭐야? 그 순간 아이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기순이가 업고 있던 2살배기 동생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성을 잃은 채 모질게 체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날 도망가는 만철이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제가 상상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업이 모두 끝나고 해가 질 무렵 저희는 이때다 싶어서 경비실과 가장 가까운 1층 화장실에서 몸을 숨겼어요. 그곳이 아저씨가 나가는 소리가 제일 잘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신발을 툭 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미리 챙겨두었던 저희 반 열쇠를 가지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좀 음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야 빨리 좀 켜봐. 안 켜지는데? 전등이 고장났는지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저기. 어쩔 수 없이 휴대폰 전등에 의지한 채 교실 가운데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죠.
준비성 철저한 친구가 가져온 촛불까지 여기저기 켜놓았더니 분위기가 진짜 오싹했어요. 무섭겠다. 진짜 무섭겠다. 그때 산속에 트럭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궁금했던 거야. 트럭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트럭 문을 열었는데 뒤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던 그때 긴급 재난 문자 알림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휴대폰 화면은 아무 흔적도 없이 깨끗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시각은 새벽 2시 47분. 오래도 있었다. 오래도 있었어. 그 순간 긴장을 풀어주듯 출항을 알리는 뱃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살짝 겁을 먹은 저희는 황급히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우르르 화장실로 몰려가선 어둠 속에서 급하게 양치를 하고 있는데 뭐야? 야, 불 네가 켰어? 응, 내가 켰는데? 그럼 교실은? 야, 너무 이상했어요. 저희 4명 다 화장실 안에 있는데 스위치는 밖에 있었거든요. 좀 무서운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빠르게 이를 닦고 입을 막 헹구고 있는데 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하고선 귀를 기울이는데 의문의 소리가 자꾸 또 들리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왜 그래 무섭게 해? 뭔 소리야? 이상하게 애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이제 양치를 다 했으니까 교실에 가려고 화장실에 나와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 뒤에서 아까 들었던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인 여자애가 손에 든 책을 막 넘기고 착착착착착착착. 그때 귓가에는 샥샥샥 소리가 계속 들리고 공포감에 막 눈물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두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애가 반대편에서 유리문을 두 손으로 확 내려친 거야. 근데 그 모습이요. 제 얼굴인 거예요. 본인 얼굴? 정신을 차려보니 전 교실에 누워 있었고 친구들이 저를 압박하려는 듯 제 두 손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를 칼이 들려 있어요. 칼이 왜 갑자기? 친구들 말로는 교실로 돌아와 보니 제가 꼭 목류병이 걸린 사람처럼 제 얼굴을 스스로 그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힘이 어찌나 센지 깨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받은 전 아까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싹싹싹. 그런데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양치하러 간 적이 없는데. 야 무슨 소리야? 우리 방금 양치하러 갔다 왔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지금 과학실에 있다 갔잖아. 아니 내 진짜 왜 그래? 믿을 수 없게 저희 넷의 기억이 모두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렸던 것처럼요. 그러다 무심코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 좀 봐봐. 잠금 화면에 뜬 현재 시각 2시 47분. 아직도? 아까 2시 47분이었는데? 아까 2시 47분. 울렸을 때 2시 47분이었죠. 그대로는? 저희는 급하게 가방을 챙겨 1층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곧바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모든 출입구는 잠겨 있고 복도 창문은 방범창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궁금해서 다시 휴대폰 시계를 확인했어요. 시간은 아직도 2시 47분. 변함이 없었어. 멈췄어. 야, 무서워. 진짜 시간이 멈췄나 봐. 계속 2시 47분이야. 그때 밖에서 출항을 알리는 뱃소리가 또 울리더라고요. 아까 나갔는데? 뱃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보니까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휴대폰 배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그때 얘들아 화장실에 잠옷 있잖아 잠옷. 그 말을 듣자마자 화장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죠. 일단 체구가 작은 애들 먼저 내보내고 남은 친구를 뒤에서 있는 힘껏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샥, 샥, 샥 그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순간 앞에 친구들이 당겨줬는지 기적적으로 친구가 빡 빠져나가고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작은 불빛이 하나 보였어요. 24시 편의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두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을 스친 게 있었어요. 시간. 시간. 그 시간은? 학교에 있는 동안 트랩에 갇힌 것처럼 계속 같은 시간에 멈춰 있었잖아요. 전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시계를 봤어요. 시간은 설마. 오전 5시. 지났네. 지났네. 진짜 끝났구나. 이제 벗어났구나. 그렇게 안도하던 그때 저 멀리서부터 전등이 탁탁 한두 개씩 꺼지기 시작하더니 편의점 입구가 철컹 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당황한 저와 친구들은 입구에 모여서 세차게 문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또 휴대폰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소름 돋게도 휴대폰에 표시된 시간은 2시 47분. 보이신 거야? 왜 안 가는 거야? 또 그 시간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 순간 전등에 불이 들어오더니 세차게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저희는 편의점 아저씨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편의점 아저씨가 해준 마지막 말을 들은 저희는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저기 근데 너네 진짜 기억 안 나? 저기 내가 아까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너희가 전부 눈을 까 뒤집고 저기 학생 어깨랑 다리를 잡고는 계속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여기 뛰어온 거야. 근데 그 후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딸, 살이 쪘나? 어째 그 교복이 좀 작아진 것 같다. 이상하게 3일 전까지만 해도 잘 맞았던 교복이 눈에 띄게 작아진 거예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도 이상하게 교복 치마가 너무 짧아졌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엄청 자랐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모두가 그대로인데 꼭 우리의 시간만 빠르게 흐른 것처럼. 그날 저희가 갇혀 있었던 어둠 속의 2시 47분. 그 시간 동안 저희가 겪은 건 무엇이었을까?